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한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오늘은 실업급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가 12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증가 추세이던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고용과 관련된 이슈들 종합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한 해의 각종 고용 지표도 좋지 않았는데 그럼 실업급여 지급액이 얼마나 증가를 한 건가요? 네, 이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인데요.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통상 실업급여로 불립니다. 지난해 지급액이 11조 8,507억 원으로 10조 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기존의 최대 기록이었던 2019년 총 지급액보다 무려 46.5%나 늘어난 규모인데요. 이 통계 기준이 바뀐 지난 2000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실업급여 지급액이 이렇게 늘어났다. 그 뜻은 그만큼 일자리 위기에 놓인 사람도 많다. 이런 뜻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충격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실업급여 신청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12월 신규 신청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12% 증가한 10만 8천 명이었습니다. 12월에 유독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데는 당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숙박, 음식, 운수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서 신청자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고용부 측은 고용 충격 여파는 물론이고 구직급여 지급기간 확대 등 안전망을 강화해온 것도 영향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네. 고용브리핑 365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안 좋은데 우려했던 대로 지난해 고용 상황이 좀 매우 좋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취업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요, 2,690만 4천 명으로 전년보다 21만 8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과거에 외환위기 당시였던 지난 1998년 이후에 가장 큰 수준의 감소폭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고용보험 가입자 역시 주춤했는데요. 51만 명이 증가했던 2019년도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인 27만 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연령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시나 20, 30대의 고용 충격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만 4천 명이 감소해 2010년 이후에 감소폭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30대 역시 4만 8천 명이 급감해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40대, 50대, 60대 이런 세대의 고용보험이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죠. 네. 아무래도 기업들이 채용도 축소하고 연기를 하다 보니 2030 세대의 취업난이 더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업종별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소매업 이런 30대가 많이 취업해 있는 업종면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악화된 고용 지표는 코로나19 3차 확산의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요. 숙박, 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폭은 지난해 11월까지 10,000에서 2만 명대를 유지해왔고요. 그런데 이 지난달 3만 4천 명이 급감을 했습니다. 고용부는 관련 통계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제외하고 발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코로나 고용 충격은 더 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본인들이 구하려고 해도 아예 기회조차 갖기 힘든 게 현실이라서 참 답답할 것 같아요. 구직자들 굉장히 많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예,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홈페이지인 이 워크넷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청년이 6만 명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88.3%나 폭증했습니다. 30대는 2만 5천 명으로 40.3%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코로나19 여파로 이렇게 기회 자체를 갖기가 어려워지니까 원래도 안정적이어서 인기가 많았던 공무원 시험 더더욱 인기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설문조사에서 성인 남녀 3,602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의향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성인 3명 중에 1명은 올해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 1위는 단연 안정된 직업
직업을 희망해서였습니다. 2019년 조사보다 1.5배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이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잖아요. 몇 년 그렇죠. 동안 도전하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올해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하더라도 평균적으로 3년은 더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것이라는 응답자 중 84.6%는 2019년에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공무원 시험에 구직자들이 몰리는 현상에 대해 이해가 되지만 참 안타깝다, 이런 의견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오늘은 연어족이라는 단어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이 대학 졸업 후에 취업에 성공을 해서 자유를 찾아 독립해 집을 나갔지만 치솟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연어처럼 이 원래 살았던 부모의 집으로 회귀하는 젊은 직장인들을 말하는데요. 예전에는 조기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일자리를 찾아 이 고향인 국내로 돌아오는 젊은이를 주로 연어족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젊은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상황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젊은이들을 사실 탓할 수가 없는 게 워낙 사회적으로 첫 발을 내디뎌도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독 이런 상황을 빗댄 신조어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캥거루족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아, 캥거루족은 제가 알겠네요. 이제 네.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이 부모 뱃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요즘은 이 신캥거루족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는데요. 경제적으로는 자립했고 생활비 역시 보태지만 부모와 떨어지지 않은 채 함께 사는 자녀를 지칭합니다. 비슷한 말로 리터루족이 있습니다. 돌아가다라는 의미의 리턴과 캥거루족이 더해진 말인데요. 결혼하면서 독립했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육아 문제 등으로 다시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이 신조어들의 공통점 혹시 발견하셨나요? 아, 저도 살짝 찔리는데 예전에는 취업하고 결혼하면은 당연하게 독립을 해야 됐는데 이게 좀 어려워졌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연어족, 신캥거루족, 리터루족까지 청년들이 취업, 결혼을 했음에도 부모의 지원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임금이나 고용 불안,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젊은이들이 일을 해도 이 자립적으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사회의 모든 모습을 담아낸 신조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안정된 직장과 주거를 갖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지원책 강화와 함께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함께 안고 고민해야 할 문제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